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파운드리의 진심인 인텔, 이스라엘 타워 인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를 했었던 인텔이 이제는 파운드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공장도 짓고 애리조나에 공장 2개를 짓고 8개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는 ARM 기반의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소스를 공개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x86 그 소스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산업을 늘리고, 그리고 x86 소스를 이용한 파운드리 제작에도 동참을 같이 하겠다, 이 생태계를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인텔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은 작년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했었지만, 글로벌 파운드리가 IPO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무산이 되었고,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업체죠. 재즈 타워라고도 불리는 재즈를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를 추진을 했었지만 실패를 했죠. 이번에 세계 8위 파운드리 업체인 이스라엘의 타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크게 웃도는 자금을 무기로 해서 타워 인수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텔의 타워 인수 추진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인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생산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타워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나오는 지금 제품군을 보면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PMIC 등입니다. 특히 P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 정도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지금 타워의 인수까지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파운드리의 진심인 인텔, 이스라엘 타워 인수 추진입니다.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인텔이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조 1850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타워 시장 가치는 약 36억 달러, 약 4조 3,310억 원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그 인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인수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인수를 프리미엄을 줘가면서까지 인수를 하느냐, 그 가장 큰 배경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이 칩 생산 확대를 위해 타워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와 인텔의 협상이 만약 결렬되지 않는다면 며칠 내에 인수에 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까지 내다보고 있죠. 아직까지 인텔은 타워 인수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는 무선 주파수인 RF, 그리고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45나노에서 250나노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죠. 타워 파트너 서미컨덕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곳, 그리고 미국의 2곳, 일본의 3곳 등 세계 각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죠. 일본의 경우 2013년 파나소닉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51%의 주식을 보유하며 일본 내 파나소닉 반도체 공장 3곳을 운영을 했고, 2019년도에는 파나소닉이 지금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49%를 대만의 윈본드에서 분사한 누보텐에 판매를 했습니다. 타워재즈는 중국 타쿠마와 함께 중국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무산이 됐죠. 그리고 지방정부와도 지금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지금 무산된 상황. 미국 공장의 경우 맥심의 텍사스 샌안토니아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TPS CEO는 타워 세미컨덕터가 지분 51%를 가진 반도체 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6인치, 8인치,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지만 주력은 지금 8인치 웨이퍼 팹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인텔이 이렇게 지금 파운드리 업체를 콕 집어서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냐,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의 진심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인텔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상황이죠. 이전에 D램도 만들었었지만 D램 포기,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만들었지만 낸드 플래시 포기. 그러면서 이제 성장 조건이 CPU, GPU, 그리고 이제는 파운드리 업체로 지금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입은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텔은 작년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300억 달러에 사들인 방안을 추진을 했었죠.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기업 공개, IPO로 경영 전략을 선회를 하자 대안으로 타워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이 타워를 품으면 8인치 웨이퍼 기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현재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8인치 웨이퍼로는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그리고 차량용 아날로그 반도체 등이 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난을 가장 심하게 겪는 대표적인 품목이죠. 그러면 이번 인텔이 타워를 인수를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면, 인텔은 타워 인수로 서버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는 물론 기존 주력 제품인 서버용 CPU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서버 시장은 PMIC 등 아날로그 반도체 부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죠. 지금 PMIC의 문제가 지금 단순히 PMIC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부문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PMIC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PMIC를 만드는 공장을 인텔이 인수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텔은 데이터 센터용 서버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이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 인텔이 보다 다양한 반도체를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서버용 반도체가 나가면서 서버용 CPU나 서버용 GPU가 나가면서 같이 PMIC도 같이 공급해주는 이러한 것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타워의 생산 능력과 매출은 기존에 인텔이 인수하려고 했던 글로벌 파운드리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타워 재즈의 시장 점유율은 1.4%, 매출 규모는 파운드리 4위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6.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을 비교해보면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텔이 타워를 인수하더라도 비약적인 생산 능력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은 지난 1월 미국 오하이오주 생산 거점에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최근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공급난 장기화에 따라서 더 많은 파운드리 제조 시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인텔은 오하이오주 팹을 최다로 8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 약 119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강자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D램도 만들었고 낸드 플래시도 만들었고 이러한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예 그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생산시설, 다렌의 생산시설을 완전히 판매한 상황.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인수에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SK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퀄컴의 애플의 그 모뎀 칩 생산 시설까지 다 넘겼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 넘긴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GPU, CPU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미래의 비전을 보면 파운드리로 진입한다라는 것이죠. 이 파운드리 진입하면서 이제 인텔이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이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제 주변에서 그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했었지만 그거는 실패. 그러면서 그 밑에 단계의 회사를 지금 봤더니 이스라엘 업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업체를 지금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업체를 추진하면서 이제 완벽한 그 파운드리로의 입성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인텔이 서버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를 놓치지 않고 공급망 확대를 통해서 이 서버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까지 지금 보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